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인 트랙 4학년 정아영입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학우분들과 나눌 기회가 생겨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막 찬란한 성공담도 대단한 극복의 성장기도 아닙니다. 다만 식어가는 등불이라 느끼고 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불씨 같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을이 걷히고 교정이 환하게 빛나는 순간 다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저는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불빛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명처럼 느껴졌고, 웃으며 하교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빛나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밝은 등불 같더라고요. 저는 교정 한가운데 우뚝 서서 한참을 있었고, 그때의 저를 온기 하나 없이 꺼진 등불 같았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학교가 무서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경이 예민했고 쉽게 무너졌습니다. 우울과 불면이 일상을 잠식했고 사람을 마주하는 일이 두려워지자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과호흡이 왔고 숨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칸에 쪼그려 앉아서 바닥만 바라보던 날이 막 쌓여만 가는데 결국 학업은 뒷전이 되었고 불안이 책임감을 삼켜버리자 저는 학교를 포기하고 숨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방치하는 동안 우울과 충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휴대폰 불빛과 무가치한 미디어 소음만이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결국 중도 휴학계를 내게 되었고 무의미한 날을 반복하던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학생생활 상담센터에서 보낸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안내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나쳤겠지만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나는 이 학교에서 꿈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하는 부끄러움과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꺼내는 일은 두려웠지만 저에게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다간 정말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본능적인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상담실에 문을 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 현실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저는 스스로에게도 솔직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던 상담사님이 말없이 흘려주신 눈물은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까지 들었습니다. 상담사님은 단순히 비교과 포인트가 낮은 학생을 상담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근원을 찾으려 함께 노력해 주셨습니다. 어느새 저는 학교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리검사지가 아직도 넌 비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상담이 이어질수록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달라졌어. 그 말이 저를 학교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이번 학기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안정적인 일상도 되찾았습니다. 상담을 받던 시기 저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생각을 적어나가다 보면 긴 사유 끝에 나만의 결론이 도출되고 스스로 변해가고 있음이 체감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은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덜어준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학교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짓눌렀을까요? 교정 속 불빛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던 저는 이제 그 불빛들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소속감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학교 생활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나 마음속에 실타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이 엉켜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차분히 감겨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혼자 풀어보려다 손 쓸 수 없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학우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합니다. 실의 크기도 엉킨 정도도 다 다르겠지만 그 끝을 찾아 천천히 풀어나가는 시작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분들 용기 내서 상담실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언젠가 그 실로 예쁜 목도리를 뜰 수 있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